이렇게 눌러주면은 16인치가 21.5인치까지 늘어납니다. 에서 끝이 아니다. 여기서 한번 더 눌러주면 21.5인치에서 24인치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싱크패드 롤러블 XC 컨셉이 있는데 쓱 해주면은 13인치에서 16인치가 됩니다. 쏙 해가지고 내리면 이 패널이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닫고 들고 다니면서 여기로 작동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싱크북 플러스 7세대 오토 트위스트가 있는데 톡톡 하면은 열려. 요렇게 움직이면 요렇게 오고, 요렇게 움직이면 요렇게 오고. 안녕하세요, 언제KG 펼칩니다. 저는 지금 CS2016의 레노버 부스에 와 있는데 이 레노버 전시장에 언제나 그렇지만 올해도 진짜 미친 제품들이 많거든요. 빨리 가가지고 미친 제품들 봅시다. 모토로라 신형 가로 폴더블이 나왔어요. 6.6인치에 32메가픽셀 전면 카메라 있고 펼치면은 8.1인치입니다. 지금 소프트웨어는 여름 출시 예정이어가지고 못 보여드리는데 여기에는 20메가픽셀 카메라가 있고요. 뒤쪽에 마저 접으면 모토로라 로고와 함께 모토로라 시그니처 플래그십과 똑같은 50메가픽셀 카메라, 광각, 초광각, 망원, 소니 라이셔 센서 들어가 있고 LED 플래시까지, 그리고 레이저 폴드라는 이름답게 레이저 로고가 있고 다른 것보다 촉감이 굉장히 좋아요. 이건 흰색인데 와, 이거 소재감 실크를 모티브로 했다 그랬는데 실크폰에서? 라는 느낌이었는데 저는 요거 나오면은 검은색보다는 저 이런 일 잘 없는데 흰색으로 갈 것 같아요. 왼쪽에는 AI 버튼 있고 볼륨키, 지문인식 사도 통합되어 있는 전원 버튼 있고 위쪽에는 스피커, 마이크, 아래쪽에는 USB-C 포트와 심카드 트레이가 있고 이쪽에는 스피커가 하나 마저 있네요. 지금 칩셋이나 무게, 두께 같은 정보들은 공개가 안 되는데 한 손에 잡히고 비율도 꽤 괜찮아요. 근데 이 경첩 열리는 느낌은 요즘 많이 하는 가로 폴더블 스마트폰보다는 텐션이 조금 덜한 것 같은 느낌인데 꽤 얇고 가벼워요. 그리고 올해 월드컵이잖아요. 월드컵 타인이 굉장히 많은데 레이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뒤쪽에 올해 월드컵 로고가 있는 거는 물론이고 색깔이랑 패턴까지 이 녹색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뭔가 축구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쪽에는 모토로라 플래그십 신제품, 원래는 엣지 70 울트라로 나올 게 굉장히 유력했는데 시그니처로 이름을 바꿨죠. 5세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리퀴드 메탈이 들어가 있는 베이퍼 챔버가 들어가서 냉각을 개선했다고 하고 뒤쪽에 카메라도 잔망경식을 포함한 50메가픽셀 카메라가 3개, 심지어는 전면 카메라도 50메가픽셀이 들어가 있는데 6.99mm에 168g에 불과합니다. 이것저것 다 빼면 그럴 수 있잖아요. 5200mAh 배터리 들어가 있고 eSIM을 포함해가지고 물리심 카드도 끼울 수 있고요. 올해도 팬톤과 협업해가지고 마티니 올리브랑 카본 두 가지 마감이 있거든요. 이 색감도 색감인데 촉감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러면서 자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액티브 펜이 있거든요. 딸깍 해주면은 펜이 나오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시그니처랑 레이저 폴드에다가 페어링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내장은 아니지만 지원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카메라가 이렇게 100배를 해가지고 디지털로 찢어지는 경우에도 AI가 이렇게 쭉 스캔을 해서 이렇게 개선을 해준다는 거. 그리고 옆에 엣지 70이 있는데 그냥 엣지 70이 아닙니다. 스와로브스키 협력을 해가지고 뒤쪽에 큐빅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큐빅이랑 이거 뭐라 그러더라, 이런 엠보싱 패턴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촉감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이쪽에 AI 퍼셉티브 컴패니언 프루프 컨셉이라는 게 있는데 요 안에 AI 모델이 내장이 되어 있고 카메라 있고 작동 LED 있고 요 위에는 제스처 스와이프 해가지고 작동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고요. 마이크 있고 목걸이로 만들거나 뭐 셔츠에 붙이거나 할 수 있고 무선 충전입니다. 그래서 요 크레들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충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는 물론이고 AI가 할 수 있는 것들, 뭐 언어를 자동으로 인식해가지고 통역해준다, 길 안내해줘 같은 것들 다 목걸이 형태의 폼팩터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탭틱 모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작동할 때 효과도 줍니다. 실제 출시할 것 같다는 느낌이 마구마구 듭니다. 다른 폼팩터로 여기 AI 글래스가 있어요. 이건 맨날 내가 써봤자 나만 보이고 나만 들리니까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네가 쓸래? 네가 써라. 네가 요렇게 쓰면 요렇게 착용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즘 카메라 있고 다리에 스피커 달려있고 형태는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발매 안 하는데 모토로라 액세서리들도 되게 많거든요. 일단 모토워치 신형이 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런 완전 원형, 걔도 아래가 조금 잘려있긴 했지만 원형이 모토워치가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는데 그거의 신형 모델 요렇게 생긴 모델들이 있고요. 그 옆에는 모토태그라고 뭔가 어디서 케이스까지는 굳이 이렇게 요거 구글 파인드 허브랑 연동이 되고요. 모토 사운드 플로어라고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는데 모토
모토로라 로고에 불이 들어오고 보스 음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보스가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포그핀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충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요가 AIO 올인원 아이 오라 에디션은 이 아래쪽에 받침대가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RGB LED가 들어와가지고 키보드랑 마우스 같은 것도 약간 Y2K 감성이야. 특히나 이 마우스 같은 거는 약간 그 초반 아이맥 같은 느낌도 물씬 드는, 이거 진짜 유행은 돌고 도는구나. 그리고 옆에 완전 귀여운 요가 미니 I라는 제품인데 45W TDP에 코어 울트라 X7이 들어가 있는 미니 PC인데 여기 지문식 센서가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LED, 여기 거울로 색깔이 보이죠? 요 색깔이 여러 가지로 바뀌면서 내 무드에 맞춰가지고 조명을 바꿔준다 그러고요. 이 위쪽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탭탭해가지고 AI를 호출한다든지 파일을 전송한다든지 조명을 껐다 켰다 한다든지 하는 기능도 들어갈 거라고 해요. 이더넷 포트는 물론 HDMI, USB Type-A 하고 썬더볼트 하나를 포함해서 USB-C 포트가 3개가 있고, 이쪽에 뭐야 더 있어. 그리고 옆에 오면은 노트북 신제품들 아이디어패드 프로 5i, 아이디어패드 5a 2-in-1 같은 제품들이 있는데, 옆으로 오면 아이디어패드 슬림 5i, 코어 울트라 5 322에 그냥 내장 그래픽이고 무난한 노트북인데 2016 월드컵 에디션이에요. 배경화면부터 이 색깔까지 거대한 노트북에 요 녹색 색깔이 들어가는 건 물론이고 올해 월드컵 로고까지 하단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마우스까지 한색 아니고 요 상징색 2개를 갖다 넣어놓고 월드컵 로고까지 있는 거. 요가 탭 같은 경우에도 월드컵 에디션, 와 이게 진짜 눈에 확 띈다. 월드컵 정말 좋아해야 되겠다. 요거 케이스가 있고요. 근데 케이스만 그런 건가? 아, 본체 디자인은 그냥 똑같아요. 그냥 전용 케이스. 심지어 한술 더 떠가지고 요가 슬림 7i 울트라 월드컵 에디션인데 얘는 터치패드에다가 이 축구장 모양을 그려놨어요. 이거 너무 웃긴다. 그리고 여기 요가 로고에다가는 축구공을 그려놨어요. 그에 반해서 밖에 디자인은 이렇게 금색에다가 월드컵 로고가 있는 거 외에는 크게 바뀐 건 없네요. 이제 월드컵 에디션이 취향이 아니시면은 그냥 일반 모델도 있습니다. 코어 울트라 7 351은 물론이고 올레드 화면 달려있고 터치 되고요. 이게 실물로 보면 슬림 7i라는 이름답게 굉장히 얇고 가벼워요. 그리고 옆에는 요가 슬림 7A가 있는데 라이젠 AI7 445가 들어가 있고요. 라데온 840M이 내장되어 있는 모델. 근데 요것도 너무 좋은데 옆에 있는 요가 슬림 7X 같은 경우에 X란 이름에서 예상하셨겠지만 스냅드래곤 X2 엘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윈도우는 암인데 사실 이게 호환성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써보면 의외로 될 건 다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배터리 미친듯이 오래 가가지고 요거는 용도에 맞으면 정말 좋은 제품이고, 요번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꽤 잘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꽤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요가 프로 9i 어라 에디션이 있어요. 16인치 모델이고, 야 이거 올레드잖아. 화면이 진짜 좋아요. 카메라로 안 담기는 게 속상한데 여기다가도 터치를 넣어놨고 코어 울트라 9 386H에다가 RTX 5060 노트북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50 시리즈이기 때문에 5060 말고 다른 걸로 넣을 수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역시 올레드들이 상판 얇게 만드는 건 이 정도 사양 노트북에서 상판이 굉장히 얇아요. 또 그 사양치고는 엄청 두껍거나 무겁지도 않긴 합니다. 자, 근데 올해 최고의 어그로는 리전 프로 롤러블이에요. 아니 그냥 노트북 이것만 할 때 이렇게 눌러주면은 16인치가 21.5인치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AOS 게임 같은 거 할 땐 물론이고 뭔가 컨텐츠를 본다, 넓이가 장난이 아니겠죠? 에서 끝이 아니다. 여기서 한번 더 눌러주면 21.5인치에서 24인치까지 늘어납니다. 뒤에 모니터 펼쳐지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컨셉을 정말 많이 하는데 롤러블이 이렇게 옆으로 늘어나는 거 굉장히 유용할 것 같지 않아요? 휴대해야 될 때가 된다, 혹은 그냥 내가 이 비율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줄여, 한 번 더 줄여 16인치가 되는 거예요. 요거 뒤에서도 한번 볼까요? 요렇게 21.5인치가 됐다가 한 번 더 24인치까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컨셉트 굉장히 튼튼하게 잘 만들었어. 이 뒤쪽에서 뭐 해가지고 깨진다 같은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씽크패드 롤러블 XT 컨셉이 있는데 뭔지 아실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사실 많이 달라요. 요렇게 해가지고 쓱 해주면은 요게 위로 올라가서 13인치에서 16인치가 됩니다. 위로 쭉 늘어나요. 이거 작년에
봤던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걔는 요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갔거든요. 요건 바깥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이렇게 쏙 해가지고 내리면 이 패널이 요렇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제가 작년에 본 거 아니냐 그랬더니 완성도 엄청 좋아졌다고, 거의 다른 제품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거의 다른 제품 되겠습니다. 올라가는 거 보세요. 올라가는 거 보세요. 아, 이거 월드컵 공식 스폰서라고 자주 써먹는구만. 그냥 닫고 들고 다니면서 여기로 작동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 밖을 제가 마구 만지고 있는 이유는 요거 고릴라 글라스 협업해서 강화유리예요. 이거 출시 예정이라 그래요. 이건 더 이상 컨셉이 아니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여주면 요렇게. 그리고 여기는 싱크북 플러스 7세대 오토 트위스트가 있는데, 일단 톡톡 하면은 열려. 애니콜 오토폴더인 줄 알았어. 요게 추적을 합니다. 요렇게 움직이면 요렇게 오고, 요렇게 움직이면 요렇게 오고, 이렇게 올라오면 올라오고, 이렇게 내려오면 내려오고. 자, 레노버 제품들은 컨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제품으로 나와서 좋아요. 그리고 옆에는 또 새 컨셉 어댑터블 키보드가 있는데, 마그네틱 스위치를 써가지고 스위치 느낌을 갖다 바꿀 수가 있어. 지금 이건 청축이잖아. 딸깍딸깍해요. 딸깍딸깍해. 누르면 녹축이 됩니다. 그 중간 어딘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적축이 돼요. 소리 안 나. 소리가 안 나고 클릭도 안 나. 아, 이거 신기하다. 이거 진짜, 아니, 내가 마이크 뗄게. 분리축을 안 바꾸고도 요 정도 하는 것도 대단한데요. 자, 그리고 여기 엑손 카본 14세대가 있는데 요게 여전히 얇고 굉장히 가볍거든요. 그러면서도 코어 울트라 시리즈 7, 정확히는 얘 같은 경우 X7까지 올릴 수 있고 MPU 들어가 있고 다 좋아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이는데 칩셋 바뀌고 이거 뭐 터치패드 넓어진 거 이외에 바뀐 게 있느냐? 있습니다. 요거 말고 옆에 있는 걸로 설명을 드리면, 자, 일단 수리 용이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뒤쪽에 나사 하나 둘 셋 네 개만 뜯어주면은 이쪽으로 뒷판을 바로 쉽게 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사 하나 둘 세 개만 뽑아주면은 배터리를 바로 교체할 수 있어요. 기존에 10몇 분 걸리던 게 이제 한 3분 정도면 된다고. 그리고 이 앞쪽에 하판 같은 경우에도 기존보다 교체가 훨씬 쉬워져 가지고 그냥 나사를 요렇게 살짝만 풀어주면은 요 하판 전체 어셈블리를 교환할 수 있죠. 이 안쪽에 USB 포트 같은 거 실수하면 고장 난단 말이에요. 여기에 요렇게 모듈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메인보드 통으로 갈아야 돼 가지고 이거 따로 납땜해서 수리할 수 있는 사설 수리 필요 없어. 요것만 쏙쏙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안에 구조에도 개선이 있었는데, 요게 구형 모델 메인보드거든요. 이 정도 넓은 데다가 한쪽만 썼어요. 맞은편에는 쓸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메인 PCB 사이즈가 요만큼 줄어들었고 이걸 양면으로 써가지고 공간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게 들어가야 됐던 게 요만한 게 들어가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야? 팬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발열 처리 능력을 개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펜살레이크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메모리를 교체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싱크패드의 장점들 OS 호환성도 그렇지만 수리 용이성에 대한 것, HMM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게 많이 돌아온 모습이어가지고 상당히 만족스러운 데다가, 지금 요 세팅 때문에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체크포인트 물리 버튼 따로 있는 것도 올해도 옵션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싱크패드 X9 시리즈의 새 모델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맥북 프로랑 경쟁하기 위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스피커도 6개가 들어가 있고 터치패드도 크고 체크포인트도 없고 뭐 얇고 상대적으로 가볍고 하면서도 이번에 펜트레이크가 들어가가지고 B390이 들어가가지고 RTX 5050 정도의 성능을 내는 제품인데, 저는 이게 체크포인트도 없고 싱크패드가 아니라 싱크북 시리즈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근데 옆에 있는 이 마우스 이거 보셨죠?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비틀어가지고 접으면은 요렇게 각도가 생겨가지고 요렇게 잡고 쓸 수가 있죠. 요 가운데 있는 거 하면은 가상 레이저 포인터가 돼요. 지금 이건 화면이지만 뭐 프로젝터 같은 거 했을 때 여기를 보시면 파란색입니다 하고 쓸 수 있는 기능 너무 웃기지 않아요? 요것도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 접히는 헤드셋이에요. 근데 뭐 사실 마우스 접히는 것과 다르게 헤드셋이 접히는 거 그렇게 놀랍지는 않은데, 귀엽고 깜찍하게도 이쪽에 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 통화나 미팅 같은 거 할 때도 내 음성을 잘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요 뒤에 레노버랑 모토로라 같이 쓰는 새로운 AI 키라가 있어요. 환경을 인식하면서 나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사실 요 정도까지는 다들 본 거잖아요. 근데 모토로라랑 레노버랑 같이 있으니까 크로스 디바이스로 뭔가 해달라고 하면은 여기서 여기로 보내고 적합한 장비에서 데이터를 받아오고 같은 것을 한다고 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연동성 얘기하니까 말인데 모토로라가 스마트 센스 디스플레이랑 가져왔어요. 노트북이랑 태블릿이랑 폰 화면을 갖다가 세 개를 다 띄워놓고 각각 연동을 할 수 있는데 요거를 분할해 가지고 동시에 쓰는 거는 물론이고 스마트 커넥트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폰 앱이나 태블릿 앱들을 갖다가 최대 6개 화면까지 동시에 띄워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레노버 전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레노버 제품들은 미친 컨셉인가 싶다가도 한 해가 지나면 막 팔고 그래가지고 더더욱 기대가 되는 전시였어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다음 부스로 갑시다.